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무사하셨나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제는 좀 코스닥이 오랜만에 상승을 보이는가 싶더니 오늘은 그 이상으로 크게 하락을 좀 보이면서 2%대 하락을 좀 보였죠. 뭐 장 막판까지 반등도 없이 거의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뭐 내일장에 대한 우려감, 불안감도 충분히 있을 법한 시장의 흐름으로 시장이 좀 마감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된 증시의 모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롱바디 양봉이 좀 나왔으면 그 양봉의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상승의 기세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줘도 부족한 마당에 시장이 국내 증시만 유독 더 크게 빠져버렸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은 오늘 시장이 또 급격하게 빠진 건 정부 여야에서 금투세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뭐 일련의 이 뉴스 등이 보도가 됨과 동시에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트럼프 바이든 토론 이후 트럼프가 또 이제 이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자유로워졌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트럼프에 대한 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뭐 물론 있었겠지만 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만 빠졌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전 세계 그러니까 뭐 타 국가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이 코스닥의 위치 자체가 그닥 좋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최근에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이러한 지지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단기 충격이 또 와버리는 거죠. 그러한 충격이 오늘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밖에 설명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간밤 어제죠. 어제 테슬라가 강세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하게 밀려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느낌도 많이 들었던 시장이었고 장세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도 뭐 특별하게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뭐 한 두 종목 매매했는데 거의 이제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도 않고 그냥 시장 관망을 하면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시장인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 시장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밤늦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빠르고 짧고 굵게 마무리하죠. 자, 먼저 시장 보면은 지수적으로 보면 일련의 이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추세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이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었던 시장이 각각의 의미 있는 추세를 넘겼으면은 돌려 세워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이 깨져버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이 깊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 추세를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본다면 아래 꼬리로 따라서 본다면 적어도 이 자리를 깼으면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도 못 올라오고 깨졌다라는 거는 시장의 반등이 그만큼 약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회원님들하고 브리핑을 했을 때 코스닥이 최대 반등 폭이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이평선 기준에서 장기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오는 역배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강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올라오면 팔아야 되고 장중 아침에 빠지는 거 보고 이렇게 빠지면은 이 음봉이 트립 음봉이 되기 때문에 양봉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일단 오늘은 시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전부 다 장중 하락하고 그래도 다 빠르게 돌려세우면서 끝이 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 번 1, 2, 3, 4, 5, 6 6번이나 지지를 받았던 5번이나
를 받았던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은 다음은 또 이런 아래 구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추세선을 그어 보면 이러한 구간에 추세선이 하나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등하고 N자 파동. 그럼 이 N자 파동이 만약에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일 때는 시장을 사라. 시장을 사라. 하락의 파동은 N파동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N파동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에서 이 크기만큼 떨어졌으면 지지 이후에 한 차례 더 N파동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이 N파동은 이 대칭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다. 이런 대칭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고 개별 종목을 담아가면서 만에 하나 내가 종목을 담지 못했을 때 소외감을 덜어낼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훨씬 좋죠. 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글로벌 AI 성장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밸류업도 하고 해서 뭐 금주들도 잘 버티고 현기차도 잘 버티는 가운데 조선도 괜찮아요. 방산도 괜찮고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좋은 구간에서 잡으면은 다 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단기 매매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단기 매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시장에 이슈에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꼽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종목을 뽑아서 매일같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D&D 파마텍을 관심을 갖는다. 시가 이하권을 관심을 갖는다. 이게 오늘 제 첫 멘트였어요. 왜? 비만이 제일 셌으니까. 비만에 대한 종목에서 후발주를 찾든 가장 강한 종목을 찾든 그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하고 아니면 접어버려야 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 그만큼 시장의 이 유동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돈이 쏠리는 쪽에서만 계속 쏠려버리고 쏠리지 않은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기회비용을 투자를 해서 어차피 들어가면 물릴 거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해서 시간 투자 개념으로 가든지 아니면 손을 놓고 강한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봐버리든지 딱 그 선택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트레이딩도 델롬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유동성이 약한 장세에서는요, 갑자기 이슈 하나에 급등하는 흐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은 급등하고 반등 없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되고 내가 자신 없을 때는 이런 장에서는 좀 약간 쉬면서 러프하게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생존을 하잖아요. 살아남잖아요. 여러분들 지수가 많이 빠지면 수익 내기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냥 사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지수가 급락한 이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생존해서 잘 버티고 이런 구간에서 많이 안 까먹는데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진 매매 주의하시고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설명 전에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말을 많이 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뭐 아주 오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깡통을 찬다, 큰 손실을 본다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종목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한 종목, 단 한 종목에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걸 앗아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내가 인생을 역전하겠다, 한 종목으로 내가 지난번에 봤던 손실을 모두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절대 시장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종목이라고 하면 내 자산의 최대 20%까지 뭐 많으면 30%까지 투자를 하되 적정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발 하락이라 하지만 금투세 이슈와 신용장고의 콜라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시점에서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산업의 방향은 바뀌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서서히 기회로 봐야 되겠죠. 지수가 떨어지고 좋은 종목군들이 같이 떨어질 때 그런 종목군들은 타 종목군
종목군들보다 반등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은 뭐 하락 종목수 장중에 제가 많이 봤을 때 1350개까지 몰아쳤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그래도 많은 종목군들이 좀 한 100개 정도 올라왔죠. 뭐 많은 종목도 아니고, 예, 100개 정도 올라오고, 코스닥 레버리지, 그러니까 150이 지금 2.45%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구나. 시총 상위에서는 당연히 2차전 종목군들과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도 좀 빠졌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을 뿐 나머지 제약바이오는 사실 퓨처캠 하나 빼고는 뭐 바이오로직스도 있었네요. 퓨처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주를 제외하면 거의 재미없는 장세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계속 불안하고 가장 찝찝한 거는 이 신용장고예요. 신용장고가 높은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신용장고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신용의 뚝이 시장이 급락할 때 항상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딱 이 구간에서 급락이 딱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 아침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뭐야 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렇게 뺀다고 했을 때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는 지수의 기준 라인은 딱 이 자리입니다. 제가 보는 지수에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 깨지면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좀 나왔었는데요. 뭐 레버리지 ETF를 어제 이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는 한 1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좀 넘어왔었는데 물량은 좀 상당히 모아가지고 네 넘어왔었는데 한 3.5% 수익권 정도 되다가 그냥 1.5%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이러한 범주 내에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뭐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면 9,700원 언저리,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9,000원 초반권 언저리가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거는 박스로 움직여다가 뭐 신용이 진짜로 크게 터진다면은 급격하게 빠지겠죠. 그때 레버리지 ETF를 우선적으로 잡고 종목을 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 우세 이슈가 많은 가운데 국채금리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미국 증시 양호한 흐름인 것 같지만은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날 쌍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법한 구간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테슬라의 6% 강세, 오늘도 특징적인 거는 테슬라의 이 인도분과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에서의 150% 성장인데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한테는 좋겠죠. 근데 테슬라가 좋았는데 2차 전지가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내일 일단은 지수의 2차 전지의 갭을 들어줄지 좀 지켜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개판인 시장이지만은 아침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내려온 흐름을 본데 이거는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나서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만 합의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해대니 시장의 투심이 급격하게 꺾였고 부담된 수준까지 올라온 시중 잔고의 무게감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이 그냥 추풍 낙엽이었다 보여집니다. 당연히 시장이 안 좋고 하락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빠지는 것은 당연지사인 거고 하지만 무지성 툼에도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로 보면 전일 장대 양봉을 보인 구간을 깨는 흐름이라 일단 추세적으로 분명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게 N자 파동 아까처럼 말씀드려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수급이 바뀐다면 버틸 수도 있는 거겠죠. 일단 미국 증시 조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 부분
필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산업과 종목 공부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전화위복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업 동태라든지 흐름, 실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 좋은 종목이라면 하락을 할 때 종목 교체도 불사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및 미 대선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매우 우세했죠. 노이즈가 강하지만 일단 이러한 노이즈는 이제 한 길어야 일주일 정도 가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최근에 트럼프 뭐 바이든 이 토론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종목군들 떨어졌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러한 호재성 인식이라든지 뭐 악재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다라고 해야죠. 그러한 적응기가 진행이 되고 다시 재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공약들이 그때 나올 겁니다. 그러한 공약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방향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럼 생각해 볼 거는 뭐 둘 중 누가 되든 인프라 투자는 진행될 거고 둘 중 누가 되든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둘 중 누가 되든 AI 산업의 투자도 계속 되겠죠. 그 관련해서 에너지 부족 사태도 쉽게 끝날 일은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약간 인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뭐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내 수출 산업에서 보면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력 인프라 잘 가고 화장품, 식품의 성장성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상반기 화장품, 식품, 전력 인프라 쪽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시장이에요.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 지 아닌지 정도 우리가 체크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반도체 기준 여전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하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이 밀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여전히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요. 뭐 테슬라 올해도 뭐 수조 원대 수십조 원이죠. 수십조 원대. 엔비디아 130조. 예?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운만 떼놓은 거겠습니까? 올해 말한 겁니다. 그것도 3개월 전에 다 말한 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럼 계속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밀리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조선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 보고요. 수주 산업이고 사이클 산업인데 저가 수주 물량의 수익 인식이 끝나고 수익성 있는 배들의 실적이 본격 반영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니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주는 더 좋아 보인다. 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분들이 많아서 다 일일이 말은 안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2분기 둔화가 나왔는데요. 추후 브랜드별 따져보면 잘 나가는 쪽은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꺾이지 않고 증가되는 종목군들 혹은 올해 2분기부터 시작해서 좋았던 애들이 뭔지 체크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파마 리서치의 리주널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고 아마존의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5위에 들었다. 작년에 VT가 제가 투자의 아이디어는 일본 시장에서 갑자기 얘가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그러더니 3위를 했네. 그러더니 1위를 했어. 3위 했어. 근데 올해 파마 리서치가 5위를 했다라는 거 이게 연속성을 앞으로 저는 추적 관찰을 해 볼 겁니다. 내수 위주에서 수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 스킨 부스터라는 이 키워드의 국내 1위 기업의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OEM 쪽 대장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변압기의 경우 수출 단가 지속 상승 중이고 수주잔고 기업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분기 수출은 분명 역성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린다. 올라갈 때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구간에선 돌파는 보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 미국 말고도 유럽 그리고 중동 전 세계 곳곳에 변압기 쇼티지 있다 보니 많이 빠지면 계속 보긴 해야 되겠죠. 그냥 잘 안 죽어요 이쪽은. 그리고 ESS 쪽에 산업인데요. 테슬라 이번 분기에만 150% 성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지금 이 ESS와 전기차 그 다음에 FSD
그리고 AI죠. 네, AI죠. 그 중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ESS도 맞다. 계속 성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작은 알테오젠이고 그 다음 삼천당, 리가캠, 그리고 펩트론으로 이어지며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강한 키워드가 생기면 4일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약바이오는요, 과거에도 느꼈지만 폭발력은 강하지만 대신 단기 거품이 꺼질 때의 상승감은 더 크기 때문에 급등할 땐 추격 매수 주의하시길. 언제든지 마이너스 30%는 기본으로 나오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관련해서 오늘 일단 일라이릴리랑 노보노가 현 시간 약간 좀 빠지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노보노, 일라이릴리 탁 찍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가격 내리라고 말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펩트론 지금 4일 연속 양봉 그리고 올라왔던 종목이라 단기 많이 빠지게 되면 계속 봐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 보면 단기에 올라갈 때 폭발적이고 떨어질 때 눌림없이 떨어져 버리는 흐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슈가 최근에는 비만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죠. 그래서 타 이슈에 크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비만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요. 비만을 능가하는 또 뭔가의 재료가 시장에 나와주면서 이 흐름을 바꿔놓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제약은 계속 강조하지만 트렌드다. 트렌드. 누가 봐도 알테오젠이 대장이 맞다. 시장이 강한 하락을 한다면 알테오젠을 첫 번째로 놓고 매수 후보로 놓으면 되고, 다음은 리가캠을 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오스코텍 등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표했던 가격을 찍어서 전량 매도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품 관련해서 상승 바이오로직스 1조 4천억대 수주, 오늘 장중 7% 거의 8%가 올라가는 이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강력한 거래 대금을 들면서 올라온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8월 8일 테슬라의 FSD가 나오죠.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자율주행 확대는 전기차 확대로 가게 되겠죠. 현재 국내 배터리 여러모로 문제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어찌되었건 그냥 내러티브에 붙어있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 급등했던 중앙 첨단 소재 좀 많이 내려오고 있고, 에코앤드림도, 에코머티도, 대주전자도 각각의 이제 내러티브를 가진 종목이 조금 더 좋고,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가 되어 있고, 일정 부분 매출의 캐파가 나오는 쪽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갈 때는 양극재를 빼놓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봐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 종목이 많아서 다 넣지 않았습니다. SY라든지 오늘 이런 재건 관련된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좀 볼게요. 자, 그냥 나머지는 종목군들 놓고 좀 보죠. 현기차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2분기 차량 인도 건수, 차량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좀 밀리는데,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라 21선 단기적으로 강하게 이탈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또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봐볼 수는 있겠다 싶고요. 현대차 봐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오늘까지 이제 제약바이오 빨리빨리 보면은 펩트론이 4일 연속 초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36,000원이면 단기간에 주봉으로 볼까요? 아무튼 단기간에 거의 70% 가까운 6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는 것보다는 좀 밀리겠죠. 강했던 종목인 만큼 이렇게 돌파했던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급락이 나와도 지지해주는 성격이 있을 것 같고, 인벤티지 랩이 아침에 시가 약상한가가 좀 나왔는데요. 약상한가 출발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고, 여기에서 이 매물, 이 시가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오면서 단기 슈팅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움직였구나. 장 막판에 대봉 LMS 상한가
가려고 하는 흐름도 보였는데 회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양산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반박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봉 LNS 뭐 급등하다가 또 밀려버리는 흐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이 오늘 아침에 비만 당뇨에 이은 이 지방간이 그 다음 타자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얘도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죠. 그런 부분에 오늘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는데 보호예수 물량을 좀 먹고 당연히 좀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윗구간을 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일본 기업의 이 텀시트를 경구용 비만 치료제 텀시트를 체결했다라는 이슈로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이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녹록한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 폭등을 하고 급락하고 단기 폭등하고 급락하고 또 다시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하루 더 올랐다가 또 폭락하고 이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 쉬운 종목은요. 자우지가 오늘 좀 강하게 올랐고요. 퓨처캠은 어제 좀 종가로 좀 들어갔던 물량은 아침에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갈 때 반 팔아놓고 나머지 반은 조금 들고 있는데요. 내일 더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내일 전량 매도 처리하고 또 나중에 조정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1등 종목이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고 추가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확률 높은 반등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조정이 깊다면 이런 구간에 왔을 때 그냥 일단은 잡아보고 가는 것도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가장 강한 종목을 봐야 되는 거는 이 바닥의 원칙이니까요. 바이넥스 시간에 좀 올라왔는데요. 아마 CMO 관련된 기대감일 것 같고 이 여러 번의 저항이 있었던 구간들 단기간에 이걸 뚫으면은 몰라도 뚫지 못하면은 또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서진 시스템 ESS 관련해서 조정 시 또 이런 쌍바닥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체크해보고 원익 QNC도 좀 내려왔을 때 뭐 이런 구간들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또 잡아볼 수 있으니까 체크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램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유리기판 관련해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요. 거래 대금은 좀 실어 놓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르노에 공개할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구간이 있죠. 이렇게 이탈했던 자리까지 오늘 아침에 쭉 반등을 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돌파를 하면 그때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대금을 그래도 최근 기준에서는 가장 많이 터뜨리면서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 대금이 좀 터진 거는 의미가 좀 있는데요. 워낙에 이 종목이 주봉으로 봤을 때 오랜 기간 박스권만 그려놔서 확실하게 뭐 박스권을 넘긴다 뭐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흐름이 나와야 뭘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당연적으로 올라와도 또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에코앤드림 최근에 윗구간에서 계속 버티는데요. 어찌됐든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갈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막히고 하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밀리면 한번 봐볼 생각이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2차 전체가 좀 밀렸죠. 이러한 저점 구간을 깨지 않고 여기서 수급만 좀 바뀌어준다면 계속 관심있게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내려와서 사실 종목군들을 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이런 변화기는 안 볼 거니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오늘 의외인데요. 아침에 예를 들면 저도 아침에는 46,500원에 돈을 계속 걸어놨었는데 이 구간에서 걸렸으면 슬쩍 반등했을 때 뭐 매도하고 말았겠는데 이런 구간까지 깨고 내려오는 하락이 더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일단 주봉상, 월봉상 보면 의미 있는 존은 뭐 43,000원대 이런 자리까지 한 5% 정도 남았고요.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43,000원 언저리 또 강하게 돌파를 시켰던 이런 라인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자리까지 밀리면은 적극적으로 또 봐볼 생각이네요. 오늘은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21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도치 캔들이 나왔으면 이러한 5일선에서 맞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아침에 거래대금을 보다시피 어제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아침에 양봉으로 들어왔으면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데 시가 깨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대한고래 쪽은 이슈는 분명히 있을 건데 생각보다 종목군들의 하락의 폭이 좀 깊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CXL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이쪽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파세코가 저는 좀 밀렸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네요. 비가 좀 장마가 와서 차라리 좀 그 구간에서 좀 밀리고 폭염때 반등에 털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밀리지 않아서 좀 아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집중하셔서 또 한 종목에 너무 비중을 많이 이렇게 태우고 그런 리스크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물려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그 종목 하나에 손실 나는 게 좋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은 기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하나에 그냥 집중하는 게 좋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